자,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엔비디아 거품 논란, 또 심지어 미국과 이란의 전쟁, 분위기 좋았던 우리 삼성전자에 요 재를 뿌리는 게 아닌가. 내일 화요일장이 좀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주희입니다. 자, 오늘은 3월 2일 월요일입니다. 여러분들 휴일을 잘 보내고 계시는 와중에도 지금 시장 외적으로 좀 많은 이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당연히 드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뜩이나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쉼없이 올라온 부분도 있고 그 누구보다 강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내일장이 좀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내일 화요일을 위한 영상이 될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이죠. 우리 국장에 미칠 영향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좀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이 K반도체에 대한 반사이익이죠. 저는 이번 사건이 오히려 K반도체의 전략적 가치가 좀 재평가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봐요. 이게 무슨 뜻이냐? 만약에 내일 좀 빠진다라고 하면 이 저가 매수를 노리는 기관들과 또는 세력들의 움직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이날과 이날을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과 비슷한 사례로 엔비디아의 거품론과 관세 보복이 좀 겹쳐 있었죠. 자, 그런데 이 이후에 미장과 우리 국장을 비교해 보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로 우리 국장은 독주를 좀 했었습니다. 이게 저는 바로 키포인트라고 좀 보거든요. 자, 물론 단기 변동성은 좀 불가피하겠지만 우리가 너무 지금 쫄 필요만은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 버텨낼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냈었기 때문에 좀 빠지면 어때요? 제가 봤을 때 지금의 삼성전자는 이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구조는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왜? 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라고 하듯이 내일장도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막 급락이 나오고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요 급락이 나온다. 오히려 우리한테는 기회죠. 왜냐하면 내일의 하락은 이 기업의 가치가 반영돼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불확실성 요소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한테는 분명 기회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거품 논란이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니 똑같은 상황이 번복되고 있는데 트럼프는 절대로 가만두질 않을 겁니다. 왜? 증시를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올해에는 트럼프의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쫄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삼성전자의 가격적인 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주말 영상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듯이 개인적으로는 저는 지금의 구간 조금은 쉬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공교롭게도 지금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해지고 있잖아요. 자, 그동안 이 삼성전자가 보여왔던 습성을 통해서 내일의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상승세를 탄 삼성전자의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 바로 이 5일선과 11선을 붙이면서 상승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일이 되면 또 5일선과 11선은 더 올라와 주겠죠? 바로 매수 포인트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내일이 됐든 이번 주가 됐든 만약 이 변동성이 동반된다라고 하면 약 20만 1,000원 부근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요 대응을 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최근만 봐도 미장은 빠지는데 우리 삼성전자는 상승을 했었고요. 이 10만 전자를 뚫으러 갔을 때도 그랬었습니다. 이때가 이제 10월달 말이었었잖아요. 10월달이면은 여러분들 미장으로 따지면 여기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결론이 뭐냐? 우리가 정말 삼성전자의 상승을 바라보고 있다면 이번 주 기다렸던 구간이 온다라고 하면 확실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절대로 쉽게 꺾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우리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0만 1,000원 부근을 여러분들 좀 주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화요일을 위한 영상입니다. 오늘도 우리 삼성전자의 최신 소식들 준비해 왔는데요. 뉴스, 주가,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싹 다 준비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중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월요일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내일 우리 삼성전자의 주가가 어떻게 될지 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좀 생각이 많아지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가 가장 큰 리스크가 되고 있죠. 원유의 길목이기 때문에 유가가 $100를 돌파하네 만에 그리고 금값 또한 치솟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심신의 안정을 위해 팩트를 좀 들여다보면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이 디램과 낸드의 가격 또한 같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K반도체의 주가 방어를 할 수 있는 저는 가장 큰 핵심이라고 봅니다. 지금 작년 4분기랑 비교를 했을 때 거의 2배 가까이 좀 뛰고 있죠. 지금 삼성전자가 엔비디아한테 공급하는 HBM4의 가격은
장당 700달러입니다. 하나로는 거의 100만 원 돈이란 말이에요. 진짜 좀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심지어 HBM3랑 비교를 했을 때는 20-30%밖에 인상이 안 된 겁니다. 지금 1분기 메모리 인상을 얼마까지 하고 있죠? 금액으로 환산하면 1000달러가 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8-90% 수준이면 진짜 여러분들 장당 1000달러가 넘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 부분은 우리 삼성전자의 이번 1분기 실적에 고스란히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보시면 무려 30조, 영업이익만 30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보통 상승 사이클 국면에서 1분기 실적이 가장 낮게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우리는 진짜 삼성전자 영업이익만 200조를 바라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요 200조면요 엔비디아의 컨센서스보다 높아요. 지금의 삼성전자는 요 엔비디아보다도 돈을 잘 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의 삼성전자가 어떠한 위치까지 와 있는지 가늠이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코스피는 몇 포인트죠, 지금? 6244포인트. 이걸 또 이끌어주고 있는 우리 삼성전자. 우리가 정말로 지금의 삼성전자를 공략하지 않고서 100일 수가 있습니까? 지금 누가 뭐래도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초입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21년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같은 시즌이 우리한텐 더 큰 보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도 잘 올라, 배당도 분기별로 꼬박꼬박 줘. 심지어 특별 배당.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같은 구간이 이 삼성전자의 가장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쫄지 마시고요. 자, 물론 이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은 좀 나올 수가 있겠지만 그러한 구간일수록 우리는 더더욱더 기회로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우리 삼성전자의 단기 대응 전략입니다. 자,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되면 또 어디까지 바라봐야 되고 또 주워 담아야 되면 어디서 담아야 되는 건지 이 디테일한 단기 대응 전략 공유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자, 현 시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단연코 우리가 돈을 벌어가는 게 현 시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자, 이유 막론하고 최근에 장이 좀 많은 이슈들이 동반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이 국장이 대세장을 지금 맞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속의 9시, 오전 9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이때를 더더욱더 공략을 해야 된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저한테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구독이라고 자, 간편하고 여러분들 쉽게 돈을 벌어가시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오전 8시 20분에 여러분들께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일 우리가 사야 될 종목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매수가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시가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약속의 9시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잖아요. 자,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 오전 9시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딱 그 30분이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답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괄적으로. 자, 그러니까 전날 저한테 문자를 보내셔도 다음날 오전 8시 20분에 이렇게 답변이 가요. 자, 그러니까 이 당일 급등 종목 공략하시려면 이 8시 20분 전에는 꼭 문자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가장 최근에 있었던 거래일이었습니다. 자, 2월 26일 저번 주 목요일이었죠. 자, 이렇게 문자를 받은 시간은 저번 주 목요일 밤 10시 11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다음날 아침에 2월 27일 금요일 석주픽 오늘의 관심 종목은 바텍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시총이 낮은 종목들의 좀 순환 펌핑이 이어지고 있다. 자, 오늘은 무조건 제약바이오 그 중에서도 특히 시진핑과 엮여있는 국내 제약주를 보자. 자, 바로 목요일 밤이었잖아요. 시진핑 주석의 강력한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바텍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 목요일 시간에서 리브랜딩에 대한 공시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일봉상 5일선 단기 이평선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강조를 드렸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금요일의 이 봉은 빼고 보셔야 됩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왜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냐면 자, 일단 가장 컸던 부분 첫 번째입니다. 이 초록색 선 120일 장기지평선에 대한 돌파가 좀 나왔었잖아요. 최근에 수차례 돌파 시도 끝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목요일에 이렇게 좀 조정이 좀 나왔었는데 여기서 좀 지지가 나왔었잖아요. 여러분들 강한 저항 구간이 돌파가 됐을 땐 반대로 그 저항 구간은
강한 지지 구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목요일에 다시 이 5일선을 안착을 시키면서 마감을 좀 했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퍼즐 뉴스죠. 목요일 시간에서 공시까지 나왔다, 뉴스까지 붙었다. 이거는 우리가 공략을 안 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배팅을 분명 해볼 만한 자리였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손익비도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1시간 봉을 보면 최근 요 바텍만의 좀 특성이 좀 있었는데요. 바로 이렇게 9시만 됐다 하면 크나큰 변동성을 가져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현재의 구간 역시 이 지지와 손절 구간이 너무나도 명확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이용해 우리가 좀 시가로 배팅을 해보자 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제가 미리미리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렸던 거고, 자, 우리가 쏴줄 때 덜어내는 전략 가져갈 것이다. 분명하게 답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바텍 다음날 금요일장 어떻게 됐었나요? 자, 보시면 2월 27일 금요일 오전 9시 땡 치자마자 시작을 해서 그냥 대박이 났죠. 자, 그 마치 28.4% 상한가 직전까지 갔었잖아요. 여러분들 시가가 오히려 1% 빠지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가 수익이 난 거예요? 러프하게 잡아도 최소 28, 9%가 넘죠. 자, 이렇게 미친 대상승이 나와 주었었다라는 거고요. 단 하루 만에, 그것도 고작 몇 분 만에 여러분들 이러한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 여러분들 내일 화요일장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발 요 기회 잡으시길 바랄게요. 이보다 더 간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요 오전 8시 20분에만 제 문자 답변을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만큼 요 쉽게 요 돈 벌어가시는 거고,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요 의심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요 문자를 한번 받아보시고 요 결과를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하루 이틀 늦게 매매를 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속는 셈 치고 확인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제발 놓치지 마세요. 자, 우리 여러분들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확인 한번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밑에 제 개인 번호입니다. 자,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 통 깔끔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 혹시 문자 보내면 뭐 광고 문자 같은 거 오는 거 아니냐, 또는 뭐 전화 오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이런 거 일체 없기 때문에요. 약속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문자 한 통 보내주시고 부자 되시길 바랄게요. 자, 아시겠죠? 자, 월요일의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금 요 HBM4, 이 HBM4 시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엔비디아와 AMD 얼마나 뜨거운 경쟁을 하고 있는지, 이 판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데요. 자, 보시면 AMD, 메타의 1000억 불 AI 칩 공급, 이에 대한 수혜는 삼성전자가 고스란히 가져갈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업계에서는 메타가 지금 6GW짜리 AMD 가장 최신형 가속기죠. MI450입니다. 이거를 이제 5년 동안 공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삼성전자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 MI450에 삼성전자의 HBM4가 탑재가 되거든요. 지금 품질 테스트도 다 끝냈고요. 독점 납품에 대한 가능성을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방향성이 이렇게 잡히는데요. 자, 이 HBM4의 경쟁 구도입니다. 하이닉스는 엔비디아가 주요 고객사고, 엔비디아의 점유율을 무려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점유율이 30% 수준입니다. 자, 그런데 요 AMD가 이번 HBM4의 변수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요 엔비디아와 AMD 둘 다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거든요. 납품되는 물량이 엔비디아보다 오히려 AMD한테 더 쏠리고 있단 말이에요. 왜? 돈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는 고객사들의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이 시장에 대한 캐파죠.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점유율이 아닌 시장을 통째로 삼키겠다. 삼성전자는 지금 그러한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 또한 요 하이닉스랑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하이닉스는 요 HBM4, 엔비디아 말고 밝혀진 고객사가 있나요? 없죠. 여력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지금 분명한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AMD, 테슬라, 퀄컴까지 지금 밝혀진 고객사만 4군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HBM3 때의 실수를 지금 완벽하게 만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삼성전자의 대응 전략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이 변동성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내일의 장, 올라가도 불안하고 또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 기준점이라는 게 정말로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구간, 가격, 좀 많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기존의 보유자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구간 여전히 저는 홀딩이 맞다라고 봐요. 분명합니다. 다만 이 신규 진입자분들이라면 얘기가 조금은 다르죠. 저라면 좀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자, 1차로는 지금 가격에서 매수를 하고 만약에 눌린다라고 하면 이 5일선과 11선이 접촉되는 구간, 여기서 2차로 좀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약 20만 1,000원 부근이거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는 여기 21선입니다. 여기서 이제 3차 대응을 좀 마지막으로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의 보유자분들도 충분히 다시 담아볼 수 있는 가격대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의 장 또 쫄지 말고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하면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금요일의 미장은 연속된 하락이 좀 나왔었는데요. AI 거품 논란은 반영이 되었지만 미국과 이란 이슈는 아직 반영이 안 된 거거든요. 오늘 밤 시장은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지 우리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런데 핵심은 이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러한 광경을, 이러한 현상을 결코 처음 맞닥뜨리는 게 아니죠.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지금의 국장이라면 이번 역시도 좀 무난하게 견딜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미장이 빠져도 버티고 미장이 상승을 하면 더 큰 상승이 동반되는 이러한 구조. 이게 지금 장의 저는 포인트라고 봐요. 이러했던 와중에 지금 시장은 어찌됐든 간에 전제가 깔려 있잖아요. 이 케빈 워시가 비드윌선 스탠스를 최근에 좀 취했었기 때문에 원했던 결과값이 좀 나왔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남은 3월달은 증시가 막 이렇게까지 빠뜨릴 만한 이벤트는 더 이상 제가 봤을 때는 없다라고 봐요. 떨어질 명분이 좀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지금의 장을 반드시 공략해야 되는 거고요. 자, 내일 화요일장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가 좀 짧게라도 여러분들께 좀 요약을 드리는 게 순서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나스닥은 이렇게 무려 3.5%라는 아주 이례적인 좀 급락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지금은 뭐 반등에 성공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 청산이 좀 발생을 했었는데요. 약 20빌리언, 한국 돈으로는 거의 30조 원입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폭풍이 일어났던 이유에는 역시나 트럼프가 중국을 향한 완벽한 적대적인 자세를 내비쳤었기 때문인데 특히 히토류 수출 통제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이건 조치가 불가피하다. 관세를 100% 때리겠다. 거의 초강수를 뒀었거든요.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걸 수도 있겠고 또는 반도체와 관련된 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명확한 100%라는 정확한 수치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시장 곧장 반응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트럼프는 트럼프였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많은 과정이 좀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서로 간에 지금 손실이 좀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걸 서로 좀 인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중국 경제를 뭐 박살내고 이런 것보다는 미국이 본인들이 만드는 물건을 중국이 소비를 해주기를 원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반대였었죠. 중국이 만드는 물건을 미국이 소비를 해주는 형식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는 트럼프가 이렇게 좀 약달러로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를 내려서 무역 적자에서 벗어나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미국 안에 공장들을 막 지어내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물건들을 누가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큰 나라가 중국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이 중국을 소비국가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 그 전에 있었던 1차 무역 합의 같은 경우에도 뭐 중국에게 뭐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끔 뭐 사인을 받아냈었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더 이상 뭐 성장하지 못하게 제재와 견제도 당연히 하겠지만 더불어서 이제 중국이 본인들의 물건을 사줄 수 있는 나라로 소비해줄 수 있는 나라로 협상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했었다. 그렇다면 에이펙은 우리한테는 절반 이상의 성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인데요. 지금 뭐 관세 폭탄이니 뭐 지정학적 리스크니 또 안 좋은 소식들이 들리고 있지만 이게 이제 결코 우리한텐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저번 주의 최근에 이러한 흐름은
다시 한 번 더 버텨낼 수 있는 기폭제가 저는 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좀 많이 혼란스러우시겠지만, 고통스러우시겠지만, 이것 또한 우리의 분명한 과정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좀 가는 종목들만이 가고 있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무조건적으로 견뎌내야 합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휴일 잘 마무리하시고요. 내일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석주였습니다.